안녕하세요, 카렌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었어요. 날씨가 오전부터 흐렸다가 또 맑아지더니 더워졌다가 또 다시 저녁 되니까 추워지고 오늘 날씨만큼 저도 약간 변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일정이 되게 변덕스러웠던 하루였어요. 오전에 이제 바쁘게 나가서 수업도 하고 또 이어지는 상담하느라고 밴드에도 글을 늦게 올렸는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뚝 손님이 끊겨갖고 너무 한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볼일 보다가 오늘은 빨리 그냥 일요일이니까 마감하고 들어와서 이제 이것도 찍고 좀 이렇게 좀 빨리 일찍 끝내고 오늘은 12시 안에 꼭 자자 라고 했는데 들어와서 딱 씻고서는 준비를 하는 순간 갑자기 이야기 하나만 왔어도 제가 안 나갔을 텐데 연달아서 계속 예약이 와서 그래서 다시 나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벌써 11시네요. 그래도 아까 잠깐 들어왔을 때 원래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별로 아까 배가 안 고팠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 정도에 제가 이제 블로그를 먼저 좀 써놨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거의 다 쓰는 시점부터 계속 예약이 들어와서 근데 오늘 나가길 잘했더라고요. 예, 왜냐면 중요한 상담이었어요. 예, 저녁에 되게 중요한 상담들이 몰려 들어왔던 거였더라고요. 어쩐지 나가고 싶더라니. 그래서 잘 나갔다가 상담 클리어하고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12시는 기본 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할 차례였죠? 그럼 보죠. 검사. 이게 저 갑자기 이거 보고요. 휴식이라는 단어가 일단 기본이죠. 근데 사각형 안에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뭐 제 유튜브고 제가 이제 그림을 같이 제공하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유독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뭔가 갑자기 이제 CCTV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어떤 이 사각형 안에 갇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씁쓸했었거든요, 오늘. 뭔가 이렇게 좀 저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거의 혼자 일하고 제가 알아서 하는데 뭔가 어디에 갇혀져 버린 느낌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런 날인데 오늘이 검사 날이었어요. 자, 검의 요소는 아시죠? 뭘 한다는 거죠? 생각, 사고, 그리고 사라는 숫자는 통제, 질서, 그리고 또 무엇을 안정.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합쳐서 의미를 따져보자면 일단 통제, 질서, 안정을 뜻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이것들을 중요한 게 휴식이겠죠. 휴식이라든가 안정을 뜻하니까 통제되고 질서, 안정이고 좀 고요함 그걸 뜻해서 질서, 휴식을 뜻할 수도 있고요. 은둔, 그리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과 사고의 통제와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 은둔을 하고 쉼, 뭐 휴식이나 쉼이나 뭐 같은 얘기겠지만 그래도 침묵, 동굴, 동굴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충전. 저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재충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재충전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발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체력이 너무 막 딸리는 걸 느낄 수 있죠. 체력 저하. 그럴 땐 쉬어야죠. 기도, 명상. 한 번씩은 성찰이 아니라요. 성찰은 오히려 생각을 더 막 일으키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뭐 체크해야 될 건 없는지, 나 아닌 나를 느끼면서 이렇게, 그거는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진다거나 조금 더, 그러면서 또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잠수, 침묵 동굴 잠수. 그래서 조심스러운 행동. 제가 그래서 CCTV 설치했잖아요. 왜냐면 과도한 제가 이걸 이제 설치한 것이 상대방의 어떤 과도한 행동 때문에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텀을 주기 위해서 이거 있으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경고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 모습이요, CCTV 안에서 갇혀있는 제 모습 같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뭐 활동을 다시 하거나 활력과 의욕을 다시 찾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검사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일시적인 휴식을 뜻하는 거지, 휴식을 뜻하는 거지 완전한 어떤 죽음은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여기 보면은 뭐 무덤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여기 성모 마리아가 아이를 살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 4가요 목성하고 닮았잖아요. 목성은 길성이고요. 긴 여정을 뜻해요. 길게 봤을 때, 길게 보는 이제 길성이기 때문에 먼 길을 가려면 너무 달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잠깐 쉬어서 자신을 돌보고 새롭게 이렇게 질서를 다시 다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슬레이션인가? 그래서 이게 격리라는 뜻이래요. 격리라서 보면은 발이 이렇게 다리가요, 바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뭔가 엿가락처럼 늘어나 있어요. 일어설 힘이 없겠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눈썹도 처져갖고 뭔가를 아련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진짜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너무 재밌는 게요, 손 모양이에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이것은 뭔가 이제 소심하게 수용적으로 이제 자신의 처지라든가 생각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하우스 오브 와이브스 이 카드에서는 모든 것을 좀 바쁜 것들, 이런 것들, 나를 바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젊어지라고, 그래서 스킨케어 하는 여인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피로하면은요, 피부가 확실히 늙어요. 흰머리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걸 캐치해서 이 카드에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데카메론에서는 사실 관계성의 일시단절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자, 검포 이 카드는 참 재밌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도요, 바닥에 있는 칼에서 손을 못 대고 있죠. 그 모래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시적 휴식을 나타내는 거죠. 자, 때가 되면 이 사람은 검을 들고 언제든 일어나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태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제도요, 보면은, 그 돌 의자에 앉아서, 언제든 자신이 필요할 때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일시정지의 상태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봐봤고, 제가 오늘 일진으로 뽑았던 카드들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단골 손님이더라고요. 전화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는 웬만하면 상담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물론 유튜브 찍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취미생활로 하는 거니까 집에서도 상관은 없는데, 상담만은 웬만하면 제가 상담하는 자리에서 딱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 들어와서 다 찍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달려나갔다니까.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오셨었고 해서. 근데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다른 분은 좀 나이가 젊고, 근데 그분도 자기 나름으로서는 올해 이게 2개나 나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왔어요. 물론 악마 카드도 나오고 했지만, 이게 중요하게 나왔고, 오늘 오셨던 분들 유독 이게 중요한 자리에 항상 나오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심과 결단을 하지만 그 결심과 결단에 비해서 변수가 많아요. 그것들을 잘 좀 다듬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오늘 카드인 검4처럼 좀 돌다리 두드리듯이 쉬엄쉬엄 자신을 돌보면서 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특히 마지막에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Six of Wands잖아요. 지금 되게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남의 밑에서 일을 하시다가 올해 창업을 하셨는데, 그 창업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셨었어요. 그래서 상호라든가 여러 가지 색깔, 인테리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고 가셨었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잘 된다고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함께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조금 약간 이성적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서, 자, 6,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다. 주변에 함께 그 성공을 위해서 애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 중에 저도 이제 포함이 된 거겠죠? 저하고 상담을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까진 좋은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막대2는요, 파트너십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거는 1대 다수라든가 6는 1대 다수라든가 조금 더 협동적인 의미지만, 이거는 조금 퍼스널리티 1대 1의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 명의 어떤 동료라든가 협력자들 그 가운데서 유독 한 명의 파트너가 자꾸 그 이상을 다가와서 너무 헷갈린다고 고민을 하셨어요. 문제는 이 검5처럼 근데 이거 너무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칼로 찌르고 있는데 이거 너무 무섭죠? 근데 사실은 그분한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한테 이성적으로 좀 유독 다가오는 그 분이 자신의 이게 개인적인 거라서 지금 제가 어튼간 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이게 딱 그 그림이라서 제가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너무 장황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손님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 먼저 단호하게 행동을 하시고 정확한 모습을 보여드리라고. 근데 그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가 되게 뭔가 정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지금 막대잖아요. 그러니까 막대니까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이 아닌데, 하지만 사실 이게 오피스 와이프 식으로 나올 때도 전 막대 2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눈이 맞는 거죠. 일하다가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서 일과 사랑을 함께 같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하다가 자신의 이게 한마디로 남자친구, 이분의 애인의 친구인 거예요. 애인의 친구인데 그분이 도와준다고 왔다가 자꾸,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카드를 보니까 그분이 추파를 던지는 건 아니고요. 되게 솔직한 말을 그냥 할 뿐인데 여자분 입장으로 해서는 이제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이게 그냥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그냥 솔직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추파를 던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추파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라고 오늘 설명을 했는데 딱 그런 상황이 이 카드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카드를 보고 상담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요. 상담하고 매칭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딱 그렇게, 이거가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밴드에서 올렸던 그 카드 내용도요, 이거랑 충분히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날마다 나하고 인연되는 분들의 그 운이요, 사실 이게 동시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인연법이잖아요. 인연법이고 내정법이고. 그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오는 인연은 다 어떤 이유가 있는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다 공부이자 숙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완전 좀 일찍 자고 싶어서 다시 나가기는 싫었는데 이유가 있겠거냐고 나갔더니 제가 볼 땐 마지막 상담이 상당히 중요했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길 잘했구나. 왜냐면 그분한테 오늘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이분이 착각을 해서 속된 말로 휩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거를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뻔했는데 다행히 본인의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을 했고 잘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쇼젠 카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려는지. 구름이에요. 구름, 물이 아니라 구름 4. 자, 연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쵸. 오늘 연기가 날 뻔한,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한 그런 상담을 좀 했습니다. 항상 각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전혀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설명 조금만 읽어볼게요. 더없이 기뻐하라. 행복을 내일로 연기하지 마라. 내일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영원히 행복을 놓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이 아니면 결코 오지 않는다. 초능조차 연기할 필요가 없다. 항상 각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전혀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순간이 오지 않을 거라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불행한 채 있겠는가? 불행 속에 끈질기게 남아있겠는가?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릴 것이고 말할 것이다.
내가 춤추고 노래하게 두세요. 나를 이대로 있게 해줘요. 이 모든 무의미하고 하찮고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사소한 것들을 잊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왕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는 한 재상에게 매우 화났고 분노 속에 그에게 전가를 보냈다. 오늘은 너의 마지막이 될 것이고 내일 아침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재상의 집은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사들로 포위되었다. 하지만 왕은 그가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였다. 그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는 대신에 오히려 모든 친구들을 초대했다. 왕은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서 몸소 무슨 일인지 보려고 갔다. 그 사람이 미쳐가는가? 내일은 그의 마지막이 될 것인데. 왕은 재상이 그의 삶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기쁨으로 가슴 떨리고 설레고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왕을 보자 매우 기뻐했다. 그는 왕을 안으로 초대하여 말했다. 와서 즐기시옵소서. 오늘은 저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왜 오늘을 낭비하겠는가? 왜 즐기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모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렇게 오셨고요.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함께 춤추고 노래합시다. 다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내일 저는 사라집니다. 저는 춤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밤새 즐길 겁니다. 왕은 매우 감명받았다. 그는 재상을 껴안고 용서했다. 그리고 말하였다. 당신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었소.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각 순간은 우리가 아는 한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이다. 다음 순간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한번 결심하면 당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제까지 중요했던 것은 그 중요성을 잃고 당신이 늘 언젠가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해진다. 분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랑이 중요해진다. 반목은 무의미해지기 시작하고 화목은 의미를 갖게 된다. 죽음을 염두에 두면 부처가 된대요. 그렇죠. 이 재상이 했던 행동처럼 당장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서렌더라고 놓는 거예요. 오늘 비슷한 상담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파트너가 자꾸 파트너로, 사실 파트너라고 하기도 그래요. 남자친구 소개로 도와주러 왔는데 보니까 그분은 내일 죽더라도 이 여자분에게 자기의 생각을 꼭 말하고 싶었던 걸로 느껴져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까도 그렇게 너무 강렬하다고 그랬어요. 그분, 여자분도. 근데 그 강렬함은 그 남자분의 감정이지 이 여자분이 그거에 휩쓸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흔들리니까 저한테 했겠죠.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그분의 감정에 나까지 그러니까 내 감정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흔들리기보다는 이제 분리를 해서 본인의 생각을 먼저 정리를 먼저 해보시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는데, 그분 말고 오전에 제가 또 상담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분은 이제 요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아까 재상처럼 회사에서 약간은 좀 왕따식으로 약간 억울하게 몰려갖고 되게 힘들어하던 분이셨었는데, 제가 계속 오실 때마다 이제 무조건 계속 잘라냈거든요. 어떻게 잘라냈냐면,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나이 40에 왕따가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되게 유치하고 유치뽕짝하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충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른 새로 들어와서
분위기를 몰아가서 자신을 왕따를 시키는 그 직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성심성의껏 보필했던 상사가 자기를 같이 매도를 하는 거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워워시켜서 생각 정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게 한 4개월, 5개월 됐던 것 같아요. 한 4, 5개월을 제가 계속 거기에 동요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게 기회니까 그들하고 자꾸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만의 시간에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본인만의 길을 생각하라고 항상 제가 이제 그 격리잖아요. 격리. 그쵸? 요 격리 카드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그분이 오늘 이제 오셔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저를 격리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항상 요구를 하셨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의미를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벗어났어요.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고 그 시간을 잘 견뎌서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검사는 어찌 보면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 타임 쉬어가는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발 격리 상황도 각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또 좋은 어떤 시너지를 볼 수 있겠죠. 모두 이제 이게 언제나 이렇게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없어지기 아까 이제 읽은 것처럼 오쇼젠에서 읽은 것처럼 없어지길 바라기보다는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에 맞는 생활을 해가면 아마 더 생각지 못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자 유쾌한 창조자를 제가 일부러 이 책을 골랐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현명하게 지내면 훨씬 더 생각지도 못한 창조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내내 그 생각, 그 조언과 그 생각과 그런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지혜하여 소망을 실현하라. 오늘 너무 잘 맞는 키워드, 이 설명 같아요. 생각을 지휘하여 소망을 실현하라. 그렇잖아요. 이거를 통제하는 거지. 지휘는 그 질서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지휘한다. 딱 검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요청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야겠네요. 때때로 사람들은 에스더가 아브라함의 지혜를 수신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말로 전달해 주거나 책으로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 고마워하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물론 우리도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가 우리의 진동을 받아들여 해석해내는 과정은 이러한 일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응답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언한 것 중에 제발 걱정을 요청하지 말라고 조언했었는데 걱정이나 불안에 대한 기도는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시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걱정이나 불안하면요 의심도 없이 너무 잘 기도를 올려요. 근데 긍정적인 기도는 잘 못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요청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운 기도를 올리는 오늘 그런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현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전 세대들이 체험한 것들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자신들이 살던 삶을 경험해가면서 어떤 소망들을 갖게 되었고 그 소망들을 통해 근원 에너지가 호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당신들은 이전 세대들이 요청했던 것들의 결실을 누리는 창조의 최선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당신들 또한 그런 결실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소망을 정해내면서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근원의 생명력을 물리적 삶 속으로 계속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소망을 삶 속으로 허용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면 마치 쏟아져 내릴 듯한 어마어마한 양의 근원의 웰빙 물결을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려갈 수 있도록 모든 수학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소망의 주파수에 진동적으로 일치되기만 한다면 말이죠. 제가 아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소망의 주파수에 요게 밑줄 짝 해야 되겠네요. 자, 소망의 주파수에 진동적으로 일치된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긍정의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왜 그럴 준비가 된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없고 내 말이요.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자, 다시 한번 밑줄 쫙 해야 돼요. 웰빙을 누릴 수 있는 의식적 창조의 선단에는 결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드물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삶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이나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강렬한 대조적 상황은 그들 안에 매우 강렬하고 집중된 요청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한 그들의 절실한 요청의 근원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강렬하게 응답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불안과 부정적인 요청이에요. 네. 하지만 자신들의 소망을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였음에도 그들은 일반적으로 소망을 받아들이는 진동 상태에 있기보다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처에 그들의 주의가 가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요청에 응답된 이익을 삶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실상 그들의 요청에 대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음의 미래 세대들과 현 세대 중에서도 자신들의 소망에 진동적으로 정렬된 일부의 사람들 뿐입니다. 자, 우리는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우주에는 당신들 모두가 언제라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진원의 웰빙과 풍요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동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문을 활짝 열어 삶 속으로 근원의 웰빙이 흘러들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거죠. 나는 이걸 원해.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자신한테 필요한 말을 들으러 오시잖아요. 근데 필요한 말을 해드려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거를 거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뭐 이게 그 사람을 막 속된 말로 버린다거나 환승을 이별하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거든요. 절대 없는데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이 자신의 그 사람하고 이제 워낙 오래 사귀셨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못 해주는 새로운 것을 주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왠지 모르게 설레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만 어찌 보면은 내가 포기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사람은 이런 재능은 없어 라고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램도 없었는데 기대치 않았던 서비스를 엉뚱한 데서 받게 된 거죠. 남자친구의 어떤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다 알겠는데도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냉정하게 해서 그거를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이 분을 신뢰하고 찰석같이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겠죠. 그런 위험함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그런 친절하고 내 맘에 쏙 들게 하는 그런 태도를 거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것하고의 싸움을 하겠죠, 당분간.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한 번쯤은 필요한, 이 여자분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그분의 그 유혹을 무조건 뿌리치고 그러면서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헬프를 하면 어떨까. 오늘은 저한테 헬프를 청했지만, 선생님 저 좀 어떻게, 그게 저 이제 뭐 흔들려요 라고 말씀을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거부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 팁을 드렸죠. 지금 있는 사람한테 내 원하는 거를 요청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노력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뭐 굳이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끊었어요. 하지만 제가 카드로 봤을 때는 사실 그분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른 척 했죠. 왜냐면 그거는 그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컨트롤할 그러니까 자격은 없죠.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는 해드려야 될 말은, 중요한 것은 일단 무조건 아직은 신뢰를 지켜라. 왜냐면 상대방 남자분이요, 지금 일시적인 감정이 고조가 돼서 조금 그것이 한번 변수를 일으킬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변수가 있어서 서로 어긋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되게 그 오래된 관계를 깬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생각만 해도 저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관계성을 지키는데 주력을 하고 제발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일단은 지금은 궁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분의 궁금증이 확대가 되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자꾸 그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설명해드리고 그 이상은 없으니까 절대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호기심을 확 죽여. 너무 말이 가격한가요? 예, 확 감소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 그런 계기가 오거든요. 뭐 그분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그리고 권태기가 이제 오잖아요. 그 권태기에 그때 운명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점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느냐가 내 사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니까. 예, 저는 그래요. 뭐 만약에 지금 새로 들어온 분이 아무리 지금 달콤한 말로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해준다거나 그런다 한들, 저는 무조건 정말 특별하게 정말 말이 안 통해서 힘든 거 아니면 내가 만났던 사람이,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 부족함까지도 사랑하니까 만난 건데, 그 일시적인 감정에서 흔들린다고 해서 그 관계를 깨고 나면은 그 다음 사람하고도 크게 적이 없겠죠. 물론 관계성이 너무 뭐랄까 기반이 약하면은 이제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기반이 약했다면 이분이 그렇게까지 고민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저한테 좀 오랜 단골이시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운의 흐름을 알잖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약간은 요것처럼 정책이, 권태기, 관계를 조금 더 회복시키는 어떤 좀, 그래서, 짝꿍한테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청을 해서, 꼭 그 사람이 해주는 것처럼 해줄 순 없잖아요. 사람이 다 개성이 다른데.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먼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라고 숙제를 드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기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었는지.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있는 사람한테서 아마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권태기는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예. 그 감정적인 권태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말이 좀, 이게 대화잖아요. 생각이고 대화고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너무 잘하고 싶은 거는 확연한데 뭐 헤어지고 싶은 이런 거는 없어요. 마음이 식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아쉬운 거죠. 근데 하필 왜 그때? 그래서 인생은 아이러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불만, 불평이 있다 했을 땐 무조건 남이 아니라 일단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땡깡이라도 부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거 그 때를 써서 그 사람이 나는 너의 그런 때를 받아주기 싫어. 나는 그러면 그거는 좀 그렇죠. 그렇다면 과감하게 왜냐면 나를 이해할 생각이 없고 노력할 생각이 없는 거니까요. 내가 괜한 땡깡 부리는 거 아니라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나 좀 어떻게 해줘. 내가 이런 데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런 식으로 자신을 다시 체크해보는 계기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분에게. 예, 내 마음과 나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은연중에 쌓인 내 애인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면서 재평가를 해보는 시기가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랑 들어보시니까 검사랑 좀 어울리지 않나요? 재충전을 위해서 생각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거 착각해서 진짜로 속된 말로 갈아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예.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라, 예, 성급한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염원을 해봅니다. 인간관계가 새롭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어요, 그죠? 예, 뭐 옛것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좀 지켜가는 지혜라든가 힘이 저는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켜가기를 파이팅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각형의 프레임 안에 갇힌 느낌이 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다소 조금 답답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검포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비 거는 할아버지가 나한테 시비를 안 걸었다면 내가 CCTV를 달기는 했을까? 물론 필요 없어서 안 달라고 안 달았는데 막상 달고 나니까 저한테 필요하긴 했었다라는 것도 인정하게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시비 건 그 할아버지가 저는 미웠던 거죠. 미웠던 거죠. 뭐 시비 걸어서가 아니라 시비 걸어서죠. 근데 오늘 다시 그거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더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좀 타인의 시선에서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괜찮은 계기를 제공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그거는 또 뭐 고맙진 않은데 그런 면으로는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스킨색이 참 칠하기가 애매하네요. 맞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되게 복잡한 그림이에요. 그쵸? 근데 성모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사이에요. 검정색 그 벽처럼 딱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칠하다 보니까 보이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낀다는 게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아끼는 건 아니죠. 때로는 스스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거리를 둬주는 거, 이게 오히려 또 진정한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볼 땐 오늘 오셨던 그 분의 지금 현재 있는 내 옆에 있는 남자분은 그분이 원하는 알콩달콩한 말은 못 해주지만 대신에 이렇게 그분에게 항상 혼자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믿음 있는 성격이지 않을까. 그것도 근데 제가 볼 때 그 여자분의 성향으로서는 그게 더 잘 맞으시거든요. 지금의 그 남자분은 조금 달콤한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그렇게 달콤하고 약간 그런 것들, 그 있지, 약간 조미료 같은 거잖아. 예,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도 오버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예, 색칠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 창문 이걸 뭐라 그러죠? 깜짝. 아까부터 이게 얘기하고 싶은데 스테인드 글라스인가? 그쵸? 이것만 칠했어요. 뭐 별거 한 거 없네요. 근데 여기 색깔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만 칠하고 마무리 할게요. 아이 얼굴까지 칠해야 되겠다. 아이 얼굴이 빠졌어요. 아이 얼굴하고 보라색으로 조금 더 그래서 내 옆에서 감초처럼 즐겁게 해주고 막 달콤한 말로 막 위로해주는 거 좋죠. 좋아요. 그거 되게 위안되는 거 아는데 또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그 모든 신뢰를 흐트러뜨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검사처럼 이렇게 좀 떨어져서 스스로를 조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이제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 코로나가 다시 또 퍼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친구 같아요. 그럼 안 되는데 백신 나오겠지 뭐. 그러면은 그 친구를 달랠 수 있는 어떤 솔루션도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죠? Love your body. 몸을 사랑하라. 몸을 움직이고 친구처럼 대하라. 당신이 원하는 활력을 완전히 체험하려면 당신의 영이 평화롭게 거할 수 있도록 몸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네, 몸과 친구가 되어라. 좀 전에 코로나 친구가 되었는데 몸을 사랑하면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스스로 지키면 위험해서도 저처럼 CCTV를 달아놓으세요. 오늘 오신 분도 필요했네. 그쵸? 저처럼 마음에 CCTV를 달아야 되는 분이 오셨네요. 그러고 보니. 자, 내일 일진을 생각하면서 오전, 오후, 밤 이렇게 생각해서 자, 오늘의 카드를 한번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또 검이 섞어서 나올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나, 이런 다시 어메, 검카드가 계속 보여요. 희한하게 예전에 제가 타로카드 컬러링북 제 거 말고 또 다른 거 색칠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 순서대로 처음부터 다 칠했는데요. 확실히 그 흐름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78일 동안 그 타로카드 78개의 그 이슈를 하루하루 좀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제 동영상 보면서요, 하루하루 한번 칠해보세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머, 에헤이, 다시, 죄송해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관찰하고 제 생활을 관찰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지금 또한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겠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이제 다음 과정을. 그래서 됐어요. 이제 하나, 네, 오전, 오후, 그리고 밤. 조언 카드 주세요. 참 신기합니다. 이제 이게 뭐라죠? 그 심판 카드가 같이 섞여서 나왔는데, 네 장 섞여서 나왔는데 이건 좀 뭐지? 태양 카드도 조언 카드는 이건데요. 검 왕이 나왔어요. 검이 나올려나 했더니 나왔네요. 자, 템퍼런스 첫 번째 카드는 템퍼런스로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 제가 아침에 나갈까 말까 막 민기적 거리려나 봐요. 결정장애 카드잖아요. 그리고 이거죠. 만약에 내일 제가 좀 일찍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손님의 부름을 받고 나가겠죠. 왜냐면 제 생각은 지금 예약이 없으니까 하여튼가. 그리고 내일 좀 할 일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 할 일에 대해서도 아직은 제가 마음을 정확하게 결정을 못 해갖고, 지금 막 결정장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정장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일찍 나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절제가 나오는 날은요, 뭐가 지연이 되든지 내지는 오히려 또 내가 원했던 거라든가 내가 계획했던 것들에서 변동이 갑작스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저스티스, 여기는 마르세유처럼 8번에 그 정의 카드가 배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스티스 카드가 두 번째.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서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제가 내일 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요. 지금 바라는 것은 제발 그런 거 있잖아요. 시비, 소송, 구설, 이것만 아니면 돼요. 저하고 관련돼서 일어날 일은 지금으로서는 딱 그거밖에 없는데, 그 옆에 건물주 할아버지 설마, 그쵸? 세 번째 카드는요, 퀸 오브 원즈예요. 막대 여왕이에요. 그럼 내일 저녁에는 내일도 저녁이 조금 활기차게 어떤 일을 좀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전하고 오후는, 자, 이것도 균형이거든요. 참 재밌게 나왔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좀 망설이면서 균형을 잡는 거라면, 이것은 재고 따지면서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내 의지와는 다르게 좀 생겨나는 일들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막대 여왕 카드니까, 어쨌거나 너무 오지랖 떨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그냥 이게 이제 오지랖이라든가 푼수 카드도 되잖아요. 푼수 카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어떤 참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히 곤란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빼고, 대신에 좋은 거는 이게 정보에 민감한 여성이고 되게 능력을 발휘했을 때 여러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에너지와 열정을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멋진 여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막대 여왕의 멋진 모습으로 내일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저녁에 바쁠 것 같아요. 그러면 낮에는 제가 해야 될 일을 좀 하는데, 너무 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왜냐면 방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일어나는 방해는 저한테 필요한 방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머리를 자르려고 나섰는데 손님이 오셨잖아요. 손님이 제 머리를 미용실 가는 걸 방해를 했잖아요. 그럼 내일도 제가 만약에 머리를 자르려고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자, 킹이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나보다는, 만약에 내일 손님이 오신다면 자신보다는 뭐 오너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상사라든가 남자인 사람의 문제로서 자신이 양보하고 좀 보필한다거나 조율을 해야 된다거나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그런 분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막대 여왕은 되게 자신의 커리어라든가 능력도 있지만 이런 특징이 있어요. 되게 활발하게 사회활동이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또 사교활동을 하다가도 자기가 이제 집에 일이 생기면 그게 우선이 돼요. 막대 여왕은 약간 그게 있어요. 예. 검여왕이랑 굳이 검왕 나왔으니까 검여왕이랑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요, 검여왕은요 자기가 정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한 것이 중요도가 만약에 가정이 아니라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더 중요하게 중요도를 줄 수 있는데요, 막대 여왕은 안 그래요. 예, 될 수 있으면 거의 가정, 내가 지켜야 될 거, 내 아랫사람이라든가 내가 지켜야 될 그럼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단지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을 못 한다거나 예, 의리파 여인이죠. 멋지고 예, 의리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되게 냉소적인 남편과 열정적인 부인의 모습이 되기도 하잖아요. 누가 속 터지겠어요? 막대 여왕이 속 터지죠. 그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상대방을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기다릴 필요라든가 의미가 충분히, 그러니까 기다려줄 의미가 있다. 그런 남편이라든가 내 상사라든가 나와 관련된 남자인 사람, 좀 그런 사람이 결정하는 거에 다소 내가 좀 불만이 있다거나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괜히 파낸다거나 그러지 말고 일단은 기다려 봐주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내일 다시 뵐게요. 자, 모두 긴 이야기 듣느니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